마치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새. 두 지역이 경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 올해로 40년째. 그런데 올해 초 전남과 광주가 행정을 대통합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전남 광주특별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는 대전과 충남이 통합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니 대전특별시에 광주특별시까지, 이러다가 우리나라 다 특별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대체 왜들 하는 거예요? 전남 광주 통합 논의는 뭐 또 그러다 말겠지 싶은 막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 70%에 가까운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찬성한 가운데 지방소멸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에 발맞춰 현재 논의 중인 지역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중앙정부는 먼저 통합을 추진하는 곳에 먼저 지원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했어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때 재정지원금은 무려 4년간 최대 20조 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까지 부여됩니다. 전남과 광주를 합치면 땅 크기만 해도 서울의 약 20배인데다 인구수 32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되는 건데요. 지역 내 총생산 역시 전국 3위 규모인 약 150조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전남과 광주일까? 전남과 광주는 지리적 모양만큼이나 주민 간의 생활권 관계가 긴밀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잘 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듯이 광주와 전남도 상호 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주에서 장성, 나주, 화순, 담양은 사실 30분 내외로 가거든요. 밥을 먹으러 간다, 카페를 간다라고 하면은 담양에 어디를 가자라기보다는 어떤 가게 특정 상호명을 말해서 우리 여기 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근, 통학, 여가, 쇼핑 같은 생활권 자체는 이미 오랜 기간 경계 없이 지내왔는데 오히려 행정 처리가 불편하니 합치는 게 편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두 지역이 통합 이야기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6년 광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며 광역시가 된 이래로 미묘한 차이가 생기나 싶더니 다시 합치자는 논의가 계속됐습니다만 계속 무산됐어요.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잠재적으로는 늘 통합을 원하는데 그 통합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정치권의 이해예요. 광주와 전남이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서로 상생, 선의의 경쟁보다는 지역 갈등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와 도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 지역 갈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의 통합 논의는 선 기능 통합, 후 행정 통합이 원칙이라 행정을 합치기 전 서로의 이해관계를 칼같이 비교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지지가 확인된 만큼 양측 모두 구역과 행정을 먼저 합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된 거죠. 오랜 기간 재결합을 시도했던 전남과 광주에게 이번 통합은 그간 지지부진하게 대립해온 지역 간의 견해 차이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데요.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의 이유로 호남권의 극심한 지방 소멸을 꼽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은 그 지역 송두리째가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는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청년 인구의 순유출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전남은 22개 시군 중 20개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요. 현재 지방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통합은 광주와 전남 모두에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인데 그나저나 이거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의 유입 이런 것들이 관건이고 그러려면은 보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첨단 산업이 지역의 산업 구조도 개편하고 거기에 따른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즉 산업을 키우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되고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직접 나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지금 두 지역의 통합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지방 소멸의 해결책이라 판단한 거죠.
광주에는 교육 인프라가 전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쪽에가 더 전문성 있는 인력이 많이 있고, 반면에 전라남도에는 산업단지랄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상이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통합이 되고 나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필요성은 알겠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당장 피부로 체감할 변화는 뭘까요? 우선 이번 통합은 특별시라는 지위만 가져오는 형태라 전남 22개의 시군 그리고 광주의 5개 자치구의 주소명과 구역은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이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 교통인데요.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 날마다 전남과 광주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정작 대중교통은 분리되어 있고 두 지역의 교통체계와 요금이 다른 데다가 애초에 자기 차가 없으면 전남과 광주 사이를 이동하기가 힘들어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97%는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승용차가 그렇게 모든 교통을 담당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광주 전남 생활권이 밀접하다고 하지만 그 밀접 자체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기 자차 이동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축이 나죠. 대중교통으로 환승해서 간다거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나 기차가 생겨서 좀 더 이동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분리된 두 지역이 합치게 되면 인프라를 갖춘 광주로 혜택이 쏠리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분리된 40년 동안 호남 지역의 핵심 대도시 역할을 한 광주는 인구가 밀집한 작은 땅 안에서 독자적인 행정을 운영해왔지만 주로 농어업이 발달한 전남은 20개 이상의 시군 구로 나뉜 데다 땅이 넓어 인구 밀집도가 낮고 지역마다 특색도 다른데요. 그렇잖아도 이 지역은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광주 140만 도시가 편입되게 되면 전남 지역 주민들은 광주 썰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광주만 오히려 빈익빈 VP식으로 더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름과 청사 위치를 정할 때도 전남과 광주는 이런 우려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청사의 위치는 곧 인구 유입, 주변 상권, 일자리로도 이어지는 예민한 사안이라 결국 전남과 광주 정부는 기존의 청사를 그대로 두고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통합을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통합 시기를 기억하는 40대 이상은 재결합 찬성의 비율이 우세하지만 2030 세대는 찬반 의견이 박빙인데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행정통합 이슈가 나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거기가 나하고 어쨌는데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 세대가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한데요. 하나의 행정 관점이면 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발전에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졌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400만 전남 광주 특별시 대부흥시대를 통합 특별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전속결로 진행 중인 전남과 광주의 통합. 하나의 특별시가 되어 기존의 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합친 통합시장 한 명이 새로 뽑히게 될 예정인데요. 선거와 본격적인 특별시 체제를 앞두고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은 통합특별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